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입동이 지나면서 추위가 물려오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바람은 불지만 큰 추위는 없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낮부터는 점점 추워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14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절기 입동에 맞추기라도 하듯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고요. 내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면서 한파특보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산간과 내륙에서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고요. 낮 기온도 10도 내외에 머무는 데다가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에 비가 그친 후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3도, 영덕 14도, 포항 15도, 경주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10도, 독도는 11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최고 5m까지 일면서 매우 높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목요일부터 서서히 누그러지다가요. 금요일부터는 평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영덕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기로에 섰습니다. 이희진 영덕 군수가 정밀 지질 조사 없이는 원전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희진 영덕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원전 예정 지역에 대한 조속한 지질 조사를 정부에 촉구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천지 원전 건설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정부 건의와 동시에 모든 원전에 대한 업무를 중단할 것입니다. 또 양산 단층이 활동성 단층인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년 전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추진한 원전 유치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뒤 지질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질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원전 신청 당시와는 다르게 반드시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갈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영덕발전소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속내는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 원전 반대 여론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와 상수도 등 편의시설 투자를 미뤘던 원전 예정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성리 주민들의 어려움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에는 군의원과 도의원들도 참석해 원전 사업 추진을 잠정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했습니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뜩이나 지지부진하던 신규 원전 사업에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한수원은 그러나 토지 우선 매수 청구에 응하는 등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는 예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원전 반대 단체들은 오는 11일 주민투표 1주년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한찬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는 어제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포항 본사를 인천 송도로 이전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1차 희망퇴직 접수가 이번 주까지 끝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없으며 향후 포항시 포스코와 함께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호텔 건립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상 20층 5개 동 3,070개실 규모의 4성급 호텔을 짓는 프로젝트로 오는 2019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1월 사우디 현지 합작법인인 팩사를 설립했고 이번 수주를 계기로 중동 지역에서 연속적인 사업 참여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부채 비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연결 기준 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84.9%에서 올해 3분기 70.4%까지 낮아졌고 현대제철은 지속적인 차입급 상환으로 연결 기준 지난해 3분기 109.5%에 이르던 부채 비율을 올 3분기 88.9%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동국제강의 부채 비율도 지난 2013년 179.5%에서 올 3분기 134.5%로 낮아졌고 현금과 현금성 자산 3,46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이 광음향을 이용해서 신체의 구조는 물론 조직의 성질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흑백으로만 보던 초음파 영상에 레이저를 더한 것인데 다양한 임상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의 손과 손목 등을 영상 장비를 통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흑백으로 신체 부위의 형태만 볼 수 있는 기존 초음파 장비와 달리 빨간색의 핏줄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임상용 초음파 장비에 이동형 레이저를 결합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광음향 초음파 영상 시스템입니다. 생체 조직의 빛 흡수도에 따라 기능성 정보를 고해상도로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존의 초음파 영상이 인체 내의 구조적인 면만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광음향 영상을 이용해서 인체 내부의 기능적인 정보 또한 알 수 있는 임상용 의료 영상 시스템입니다. 생체 내 조직의 영상을 촬영해 질병으로 변화한 조직을 진단하고 목적에 맞게 응용할 수 있어 실험 등 다양한 임상 연구에 적용 가능합니다. 암 진단이라든지 뇌 연구 같은 곳에 많이 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한 초음파 장비에 저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바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 구룡포읍과 장기면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포항시는 내년부터 20억 원을 투입해 두 지역 주택과 공공건물 등 73곳에 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2개 이상을 함께 이용해 특정 건물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흥해읍에 조성됐습니다. 경주시와 경주농협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생산농가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농산물 공판장을 준공했습니다. 경주농협 농산물 공판장은 30억 원을 들인 2,3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경주 지역 농산물 유통 거점으로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시철이 돌아왔습니다. 대학 입시가 복잡해지면서 요즘은 무엇보다 학부모가 입시 제도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이규설 기자가 전문가로부터 입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지역보다는 서울에서 더 유명세를 타고 있는 대학 진학 전문가 전동구 교사를 만났습니다. 전 교사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최상위권 대학의 선발 요강 변화입니다. 서울 최상위 6개 대학의 경우 2018년 수시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비중이 50.5%로 늘어나 올해 고3 학생에 해당되는 2017년 입시보다 10.4%나 증가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미래 인재에 더 부합한다는 대학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 기록부 준비의 핵심 포인트는 나는 지적 호기심이 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다라는 사실을 학생부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성을 겸비해서 자기가 흥미있는 과목을 스스로 찾아서 공부한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고교 1학년 때부터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고 토론이나 동아리 활동을 주도하며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수시에서는 대통령 표창보다 학교장 표창이 훨씬 낫다는 말이 있듯이 학생 기록부에는 외부 수상 경력은 일절 적을 수 없기 때문에 교내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 보건소는 이번 지진으로 트라우마를 겪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1차 심리치료를 실시한 데 이어 위험군에 포함된 시민들에 대해 2차 치료를 실시합니다. 고위험군과 경증 위험군 대상은 모두 39명으로 다음 달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척도 검사와 재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특강 등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러시아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겨울 철새의 이동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구제역과 조류 독감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도는 과거 구제역 발생 지역과 방역 취약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해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는 재접종하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류 독감에 대비해 우선 가금류 집단 사육지인 포항, 경주, 영주, 칠곡, 봉화 지역 6곳에 대해 방역 강화와 집중적인 예찰 활동 등 조기 차단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 밖에 방역 차량을 동원한 소독 지원과 소독 약품 배부로 상시 차단 방역 의식을 높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겨울철 혹한에 대비해 가축 관리 요령을 양축 농가에 적극 교육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주도하고 있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이 최순실 게이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우상화 논란을 빚어왔다는 지적인데요. 앞으로의 이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박정희 탄생 백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인 김관용 경북지사, 김기춘, 한광욱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후보에서 낭만 문창극 씨도 참석했습니다. 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된 광화문 광장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 외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박정희 기념 우표와 메달 제작, 100주년 탄신제, 박정희 다큐멘터리 제작 등 8개 사업, 기념재단은 박정희 총서 발간, 박정희상 제정 등 7개 사업, 모두 25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구미의 박정희 추모공원, 새마을 테마공원, 역사자료관 건립 등 1,400여억 원 규모의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100주년 사업을 100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경상북도는 사업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가 배출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과 공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국민 정서와 달리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해 우상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8억 원짜리 박정희 뮤지컬은 반발에 부딪혀 이미 취소됐고 광화문 광장 박정희 동상 건립은 서울시가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참여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야당은 박정희 우상화가 도를 넘었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새마을 사업 등 관련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여론이 전국을 뒤덮고 있고 과도하게 계획되고 있는 100주년 기념 사업에 대한 비난 여론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가을철 산불은 11월에 입산자의 실화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연평균 산불 399건 가운데 가을철에 난 산불은 전체의 11%에 이르고 특히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을철 산불의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54%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 11월과 12월은 고온 건조한 날이 많고 강수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돼 산불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보급률 95%를 목표로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집중 홍보를 할 방침입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화재를 미리 알려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내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합니다.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평균 화재 건수 2,860여 건 가운데 주택 화재가 700여 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83%가 일반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대구 도심에 버려진 공간이 청년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공간 조성에 앞서 젊은 작가들이 전시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어 변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KTNG 사택으로 쓰이던 폐 건물에 청년 예술가들이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팎으로 작품을 설치하고 그림과 사진, 영상 등 여러 형태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건물 밖에서는 젊은 음악인들이 공연을 펼칩니다. 산업시설이 떠나고 남은 도심 공간을 청년 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기에 앞서 열린 실험적 전시 공연입니다.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걸 테스트베드라 이제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나 여기에서 가능한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받아서 작품 활동을 먼저 해봄으로써 예술 활동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시는 30억 원을 투입해 대구 수창동의 빈 공간을 재생해 창의적 문화 예술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에게 창조 또는 교류, 융합의 장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청년 예술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분들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용도 폐기된 도심 건물이 청년 예술가의 꿈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천신만고 끝에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했지만 명가 부활을 위해 재창단 수준으로 팀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올 시즌 포항 구단은 감독 인선에서부터 주요 선수 이적과 용병 선발 등 여러 부문에서 시즌 내내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은 강등 직전까지 가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포항은 올해 구단 역사에 5점을 남길 정도의 참담한 시즌을 보낸 만큼 전통 명가로 이름을 날렸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구단의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아침 바람은 불지만 큰 추위는 없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낮부터는 점점 추워지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14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절기 입동에 맞추기라도 하듯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상태고요. 내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까지 내려가면서 한파특보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산간과 내륙에서는 아침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고요. 낮 기온도 10도 내외에 머무는 데다가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에 비가 그친 후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3도, 영덕 14도, 포항 15도, 경주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가 10도, 독도는 11도입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도 최고 5m까지 일면서 매우 높겠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목요일부터 서서히 누그러지다가요. 금요일부터는 평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